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지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5천만원? 8천만원? 1억? 월급이 200만원인데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경매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90%까지 나오는 이 대출을 활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매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도 경매로 여러 채 살 수 있고 단기간의 매도에 한 번에 몇천만원씩 차익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될지 마음이 급해지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데요. 낙찰을 받고 나서 7일 동안은 이 물건과 관련된 관계인들이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7일 동안 줍니다. 7일 동안 아무도 항고하지 않으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데요. 그러고도 7일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매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나면 그때 우리가 입찰표에 적었던 그 주소지 있죠. 그 주소로 등기가 올 거거든요. 그 등기를 열어보시면 이제 잔금 납부를 해라는 잔금 납부 통지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때부터 30일 이내로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인도 명령 신청도 같이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그 집이 정말 내 집인 내 명의로 된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난 이후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나기 전에 그 7일이랑 잔금 납부하는 30일, 그러니까 총 한 달하고도 2주 동안은 엄청나게 알아봐야 하는 게 경락 대출이에요. 이때는 최소 20군데 이상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금리는 몇 %인지를 정말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대출 많이 알아볼수록 신용도가 낮아져서 금리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대출은 한번 알아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처음 들어봐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00군데 알아봐도 전혀 신용도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최대한 많은 곳에 연락하셔서 어느 곳이 제일 금리가 싸고 돈을 많이 빌려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경매로 낙찰 받는 거는 대부분 경락 잔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일반 은행에 가서 경매 물건 대출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략적인 금액이랑 금리 정도는 알려주긴 하는데 경락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해주시는 대출 이모들이 계세요. 법원에 한 번만 가도 이렇게 명함을 엄청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다 대출 이모님들의 명함 모음집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전화해서 사건 번호만 알려드려도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고 금리는 몇 %다 라고 말해주시고 대출이 나오는 물건인지 안 나오는 물건인지도 한 번에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 물건이다 하면 무조건 입찰하기 전에 이 명함 모음집을 꺼내서 전화를 다 돌려봅니다. 이때는 한 5군데 정도만 전화를 해보는데요. 일단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생각하는 금액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도 안 해보고 나 혼자서 그냥 대출이 나오겠지 하고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덜컥 낙찰을 받아버렸다면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 내가 냈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경락 대출은 감정가의 60%나 낙찰가의 80% 이 둘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매 물건이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반쪽짜리 지분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지분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해당 부동산이 100% 다 내 명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지분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져 있는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건축물 대장 바로 위에 부분에 노란 색깔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안 나올 뿐더러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이랑 벌금같이 내야 되는 금액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반 건축물은 이 경락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심지어 전세대출까지도 이 집에 들어와서 전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전세대출도 나오지 않는 게 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반 건축물을 낙찰을 받았다 하면 잔금 전까지는 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을 정상 복구를 시켜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정상 복구를 시킨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가서 위반 건축물 딱지를 떼달라고
해야 되고, 그럼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가지고 진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 딱지를 없애주거든요. 그럼 딱지를 없애고 난 후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 잔금을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한 달, 2주 있다가는 잔금을 다 쳐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 집 지금 살고 있는 점유자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 건축물을 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도 한 달 안에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 중에서는 그 상가 중에서 서로 벽체가 없는 그 상가들 먼저 아세요? 흔히 아는 이 밀리오레 같은 이런 상가들도 서로 벽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상가들 호실마다 벽체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가인데 만약에 여기가 301호고 여기가 302호예요. 근데도 지금은 여기에 벽체가 있는데 이 벽체를 허물었다 하면 여기 302호가 경매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302호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이에 벽체가 없고 이거를 하나로 통짜로 지금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 하면 이 물건도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100%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순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낙찰을 받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락 대출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모님들 있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의를 드려봐야 돼요. 그리고 소액 아파트도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원래는 소액 아파트도 대출이 좀 나오긴 했는데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신탁사에서도 금액 자체가 작은 5천만 원이나 1억 이하인 아파트들 있죠.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가치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대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집안의 방 개수마다 임차인이 있을 거라는 확률을 두고 그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 하면 그 임차인들이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그 소액의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 보증금만큼은 제외시키고 그 제외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액인 아파트들은 이 방 빼기를 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소액인 아파트들 있죠. 몇천만 원짜리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체 현금으로 낙찰을 받던가 아니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사업자 대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4가지 지분 물건, 위반 건축물, 벽체가 없는 상가, 그리고 소액 아파트까지 이런 물건들은 특히나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종잣돈이 얼마 없는 사람이 경매로 단타매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신탁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신탁 대출은 앞에서 말한 방빼기 있죠. 그 방빼기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의 9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신탁사에서도 소액 아파트 있죠. 아까 좀 전에 말한 5천만 원, 1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들은 신탁사에서도 잘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정말 없는데 경매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금액이 작은 5천만 원,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볼 게 아니라 조금은 금액대가 있는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작은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나오고 조금 금액이 있는 아파트들은 신탁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작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초반부터는 대출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원래 법인으로 주택을 살 때는 대출금이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말 실전 투자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법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만 알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법인들한테도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사도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서 자신이 주부인데 저도 대출이 나올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자신이 소득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 소득이라 해서 신용카드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다 하면은 대체 소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판단하고 나는 대출이 안 나올 거야 라고 판정 짓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상담 받는다고 신용도 절대 안 떨어지니까 은행 가셔서 나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DSR인데요. DSR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한계를 좀 정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대출금을 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너는 이 정도만 대출을 받아 라고 정해놓는 게 DS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DSR은 다 개인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저 대출 나올까요? 대출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과 신용도 같은 걸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은행에
은행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를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지, 어떤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오는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무조건 대출을 끌어가지고 경매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